알겠습니다. 4월이 넘어가도록 지금 헌법재판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네. 그나마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불안을 호소하고 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저 같은 경우 소화가 안 돼요. 예.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습니다. 예. 분노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예. 기대가 또 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고요. 왜 이럴까요?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현재. 일단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네. 26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 아닐까.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처음 연기의 목적 시기는 26일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 사법살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26일 날 유죄가 나왔으면 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면서 두 사람을 동반퇴진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셉 윤의 계획이었고요. 또 극우 세력의 계획 아니었을까요? 미국의 계획. 네. 그런데 26일 날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네네. 지금 엄청 꼬였어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지금 아노미 상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고 네. 그 이후에 계획을 짜놨다가 안 날아갔기 때문에 네. 다시 날릴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네. 사법적으로는. 예. 그렇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맞는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일부는 아노미 분노 충격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일단 더 밀어. 더 밀어서 극단적으로는 윤석열 돌려보내는 것까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여태까지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 동반퇴진이었다면 이재명이 살아왔으니 윤석열도 살리자. 야이씨, 그거는 진짜 죽으려고 작정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강경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헌재에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 최대한 시간 끌어라. 예. 당장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한번 보자.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2차 계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벌어준다든가. 뭐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무슨 나쁜 짓을 한다든가 하여튼 어쨌든 최대한 연기하자. 이게 이런 미친 컨트롤 타워는 도대체 누구랍니까? 김충식이에요, 최은순이에요, 김건희예요, 윤석열이에요. 정말. 뭐 오히려 머리를 짜낸다면 김건희가 그런 머리를 짜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건희 따위한테 이 나라가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말을 잘 들어요, 다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제 비겁한 기회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김건희 따위한테 무슨 걔가 무슨 공식적인 권력,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 정말 참. 그래서 지금 헌재는 시간을 버는 이유가 저는 기각을 목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시간 끄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일이 넘어가면 헌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여러 가지 주도권을 주게 되죠. 극우 세력이. 헌재 구성이 바뀌면서 마음 먹으면 기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인용하냐 기각하냐를 자기네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을 쉽게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기각 결정을. 그 뒤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한 준비를 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각은 섣불리는 못하겠지만 어쩜 짱을 보다가 이제 될 것 같다.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준비 끝났다. 이러면 그때 가서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넘긴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판단에 따른 충격에서 헤어나와서 그렇죠. 정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건 진짜 다 죽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한다는 약속만 하면 파면 선고할 수 있게 하겠다.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무슨 흥정을 합니까? 흥정할 게 따로 있지. 윤석열 그 미친 새끼하고 어떻게 맞바꿉니까? 내란 세력과 흥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요. 국민들이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죠. 그런 부당한 거래를. 그래 안 내려와? 그럼 우리가 끌어내줄게. 그렇죠. 이 마음이에요. 그쪽이죠. 아주 웃기지도 않아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그래서 소수 특히 저기 당장 자기가 뭐 기각이다 각하다 얘기는 못 하고. 네네네. 그러나 또 이제 당장 또 평결 선고까지 가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그 일부 재판관들이 있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나 보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요. 또 그 안에 이 당연히 이제 법의 정의 또 시민적인 어떤 요구 역사의 대의를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죄송합니다. 이 표현만큼 적확한 표현이 없어서 야지를 놓는 이런 그 쓰레기 재판관들의 그 만행을 어떤 식으로든 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말할 수는 없더라도 흘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좀 호소하는 그런 길을 택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이대로 해가지고 뭐 선고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18일이 지나간다. 이거는 국난의 사태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가정이지만 3명 정도가 그렇게 깽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전원 사퇴할 수도 있어요. 기자회견하면서. 헌재 내부의 일은 밖으로 발설하지 못하게 지금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평의 과정이나 뭐 선고 논의 과정을 일절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깽판을 마음껏 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재판관 몇 명이. 그렇다면 그 헌재 재판관들 여러 명이 5명이 예를 들어서 인용 쪽 입장이라면 그걸 폭로하고 사퇴를 해버리면 헌재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예를 들면 국회에서 헌재가 사라진 조건에 맞게 새로운 입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헌재가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심판을 못 합니다. 이제 그런 쪽의 특단의 대책을 취할 필요도 있다. 그대로 끌려가면서 18일 지나서 2명 퇴임 당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곤욕을 치르느니 그게 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밖에서 아예 그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담을 헌재를 탄핵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솔루션을 또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요. 헌재 재판관 지금 탄핵 쪽의 입장에 선 재판관들이 방해를 놓는 재판관을 성토하면서 사퇴를 한다. 이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죠. 그럼 그 3명은 이제 국민 역적이 되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상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한번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또 헌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만약 윤석열이가 돌아온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거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 유증기가 가득 찬데 불 지르는 짓이다. 김용민이도 얘기했습니다.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전에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계엄이 만약에 이제 선포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어요. 시민들이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회 앞에 많은 민주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저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참고 참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헌재가 그런 짓까지 한다. 그럼 뭐 엄청난 규모의 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필연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상 기존의 체제, 헌법 체제에 기초해서 윤석열을 응징하는 내란을 진압하는 개혁의 방식의 내란 진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개혁의 방식이 아니라 혁명적 방법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대한민국 헌법 1호가 뭡니까? 1조가 뭡니까? 국민에게 있죠.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어때서 그렇게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입니까? 헌법은요. 국민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면 헌법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헌법 위에 국민이 있지 국민이 헌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헌법이 내란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그 헌법을 부정하고 주권자로서 직접 윤석열 심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력으로 윤을 끌어내리는 상황,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때 제2의 계엄
뭐 내란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보나마나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네. 이게 1차 계엄 때 그 군대를 그나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말 잘 들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네. 특수부대 같은데. 네. 그랬는데도 시민들이 나오니까 동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200만이 나오면 네. 그런 부대 수준은 어림도 없어요. 1000명, 2000명으로는. 그렇죠. 네. 뭐 군대도 몇십만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 경찰들 다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경을.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네. 누구의 지휘를 받냐 하는 건데요. 예. 한국 군대 지휘권은 엄마가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 군에 자녀를 보내신 어머니들이 네, 어머니들이 이 카톡에서 네, 하지 마. 그래서 부대장들도 그 카톡방에서 네. 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전전긍긍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엄마들이 이거 보낸단 말이에요. 네. 야, 이거 계엄 이거 불법이고 네. 너 국민들 향해 총 겨누면 안 돼. 네. 실제로 지난번에 윤석열이 계엄 때렸을 때 네. 계엄군을 자식으로 둔 한 아버지의 녹취록이 그 공개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엄이 정말 무서운 거다. 계엄군도 무섭고 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국민을 향해 총을 쏘면 안 된다. 자, 이 얘기를 한 것은요. 명령 불복종을 얘기한 거예요. 네. 군대가 있는 아들한테. 네. 그 계엄 시기의 명령 불복종은 최악의 경우에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선고기일 통지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오는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취소. 자, 저는 뭐 당연히 파면으로 나온다고. 4일이면 파면이죠. 파면입니다. 왜냐? 사가 2번 들어가니까. 아니, 그 18일을 넘어가야 이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4일이면 파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4월 4일 날 기각한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이 옵니다. 근데 1차 계엄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군대를 동원한. 2차 계엄은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패하죠. 뭐 국민들에게 총을 쏠 생각이 없어요. 한국 군인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또 그 얘기했죠. 북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북한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지 않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군대 복귀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한 어떤 전쟁 도발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감시를 철저히 할 거니까. 그럼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때 되면 더 끔찍한 상황에서 정권을 내놓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막으려면 헌재가 4일날 파면해야죠. 아유, 좋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결과가 나올지 예측도 안 됐는데 지금. 근데 만에 하나 정말 파면으로 파면이 아니라 복귀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다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저는 뭐 사실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미국 얘기하실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럼 어떡합니까? 사실인데. 그렇죠. 사실이에요. 지금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큽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뭐 관세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레토릭이 많지 않은 이유가 다음 대통령 나오면은 그때 가서 협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아웃된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실장님 아세요? 금요일에 선고입니다. 금요일에 선고 난대요. 우리 제 옆방 쓰시는 우리 김장희 실장님, 정인영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강한 저는 압력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줄탄핵 얘기도 나오고 또 뭐 헌재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러면서 헌재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면도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5대3이었다가 한 분이 이런 헌법적인 위기 상황이 더 지속되면 안 된다. 좋아, 내가 파면으로 갈게. 그래서 6대2가 됐다. 이런 썰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전제한 거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날 결과를 한번 볼 텐데 6대2로 나온다면 아마 그 말이 맞을 건데 저는 8대0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파면이 결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2에 쓸 수 있는 재판관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야가 빠진 인간들인데 네. 이쪽으로 합류해가지고 묻어가려 그러지. 네. 2에 서서 나중에 제대로 맞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좆되는 같은 건데 좆되는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무척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 가능성도 하나 열어놓고, 네네. 우리 파면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만약에 이게 기각이나 각하로 나온다. 그럴 경우엔 그렇죠. 예. 다 나와서 다 나와야 돼. 이때는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그럼요. 돼. 예, 뭐 그동안 뭐 탄핵 찬성 집회, 뭐 윤석열 타도 집회, 파면 집회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살기 위해서 나와야 돼. 그렇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이렇게 그렇죠. 돼줘야 네네네. 아이고 못하겠구나. 그렇죠. 김지희 씨가 그런 예측을 했잖아요. 네. 하루 이틀이면은 복귀하더라도 결과는 100기를 들 것이다. 네네. 예. 그 정도 나오면 뭐 무력 진압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뭐 저놈들이 뭐 극우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일단 요즘 코인이 안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자금줄 좀 말았죠. 나와봐야 아마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잘 알거든요. 이쪽 사람들은 뭐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이 그렇죠. 어떤 정말 역사적 어떤 책무를 안고 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란 건 지들도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야 다 뭐 교회에서 버스로 동원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 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나가자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지사적인 어떤 의지로 나오는 우리 편 사람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100만, 200만, 300만 모이면은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나서 굉장히 꺾였어요. 저쪽이 분위기가. 네네네. 이제 그거 하나 바라고선 여태까지 모든 전략을 끌고 왔었다가 무죄 나오는 바람에 확 지금 사기가 저하되는 국면이거든요. 그게 컸네. 3월 26일이 컸어. 큽니다. 그러고 뭐 여기서 파면이 나온다. 그럼 누가 이제 극우 집회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뭐 무슨 당장 말로는 뭐 헌재를 뭐 파괴하겠다 그러는데 한 놈도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한 놈도 안 나올 거예요. 기세는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예,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어떤지 좀 알고 싶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아이고 참 주가도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반인 방청까지 허락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요거는 만장일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흐름이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국회가 지금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고 하는 부분도 먹혔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진작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막 욕하지만 욕하는 기자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이 가동된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한덕수 그 양반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심정은 딱 그거죠. 줄 잘못 썼네. 탄핵됐네. 아이고. 그래도 아마 한덕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윤석열이가 파면되면은 더 이상 윤석열한테 뭐 줄대거나 혹은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게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대부분의 내란 세력들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만약에 5대3 이런 상황에서 기각각하날 그런 상황이라면은 선고일을 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연기를 하죠, 차라리. 문영배 재판소 소장 대행이 뭐 무리하게 이렇게 일정을 잡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욕을 먹더라도 이 파면이 안 된 상태로 자기가 물러나려 할 거예요, 아마. 뭐 물론 그래도 욕은 먹겠지만 그때 뭐 이제 사퇴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식이 지금 대폭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주는 상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기일 지정한 이상 기각일 수 없다. 이런 의견 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환율이 뛰어야 대박인 최상목. 이 사람도 이제 처벌받을 길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내란 세력이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사실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일본이랑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라고 치고. 근데 삼도 수군 통제사가 일본 쪽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런 짓 한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이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테마주에다가 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거일 당일에. 만약에 그런 일이 그렇죠. 발생했다면 이거 진짜 권성동이가 어둠의 민주당원인 그렇죠.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상목이는 진짜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경제에 뭐 수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야, 그러면 환율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심지어는 환율이 오르는 쪽으로 은근히 무슨 뭐 작업을 한 거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최상목이 또 한덕수 내란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제 드디어 그렇죠. 뭔가 사실이 이제 드러날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자막 계속 띄워주시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 소식 들었냐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아니 소식이야 우리가 2분 만에 알았지. 2분 만에. 예. 그 정청래 의원이 헌재로부터 통지를 받고 그 통지문을 SNS에 올리고 저게 2분 만에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 선거 안 하면 큰일 나죠. 선고 안 하면. 그러니까 선고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저 공고를 안 한다. 넘어간다 이번 주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혹시 이따가 한 12시쯤에 여러분 오늘 만우절 아닙니까? 만우절 뻥이었습니다. 이러진 않겠지 설마. 이게 정말 믿을 수가 없네. 그래도 날짜가 나왔으니까 뭐 이제 조금 뭐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저때까지는 좀 쉬었다가 4일날 결과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거의 파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또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보내온 문자에 따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파면이네. 파면이네요. 이 상황에서 기각하라가 나온다. 생중계로 기각한다? 그러지 나와야지. 우리가 그 방송 보고 나와야지.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식이 뛰는 거 보니까 야 돈이 제일 정확해요. 맞습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기각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3월 26일 날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나고 한동안 좀 아노미 상태였다가 그렇죠. 다는 아니겠죠. 인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겠죠. 시간 끌기를 했던 재판관 아노미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야 이거 더 끌려는 어떤 압박과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더 끌까 말까 해서 이제 끌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압박을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야, 더 이상 이제 뭐 끌어봤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우리 헌재 날아가게 생겼다. 지금 빨리 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죠.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 법관들,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취약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와주고 권위를 인정해 줄 때는 굉장히 뭐 온갖 그 어떤 힘 있는 척하지만은 뭐 자기들이 공격받고 이 근간이 흔들릴 때는 한없이 또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야권의 아주 집요한 어떤 문제 제기 빨리 선고하라는 그런 압박이 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항쟁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잖아요. 그럼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직장 그만두겠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진짜. 어차피 나라 망하고 우리 자식들이 끔찍한 세상에 살게 될 텐데. 내 친구, 동료, 가족이 다 잡혀가서 영연백에 들어갈 상황인데. 그렇죠. 다 집에 치우고 장사고 뭐고 나와서 싸우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간을 더 끈다든가 기각을 한다면 정말 그 뒤 감당하기란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자,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뭐 이미 국민 다수가 바라는 국민 다수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생중계를 해서 기각각하를 한다? 이거는 진짜 아주 뭐 자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살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저희를 죽여주세요. 그런 시그널들이 보면은 그 파면이 결정됐다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리게 됐는데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굉장히 헌재 앞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뜻을 모아가지고 네. 집회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새로운 나라다. 네. 이런 내란으로 오염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다. 이거를 목 놓아서 외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4월 4일 오전 11시면 저희 교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전날에 이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예. 그 전날 밤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4월 3일 밤 9시가 됐네요. 예. 그날도 우리 벙커원 교회에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20무죄 선고를 보셨을 텐데 대선 가도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외적인 면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 암살과 테러 시도를 제일 조심해야 하셔야 될 조심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본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협치. 그렇지. 네, 내란 세력들과 또는 뭐 수박들과 협치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난무할 거거든요. 네네. 그게 뭐 중도층 잡기에 좋네, 뭐 중도 확장에 유리하네 하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나올 텐데 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철저한 내란 진압, 내란 세력 처벌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네. 필승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내세우면 내란 진압을 지금 바라는 사람들이 60,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는 엉망진창이고 아예 안 됐다고 보면 맞아요. 그렇죠. 지금 내란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세력 전혀 청산을 못했습니다. 네네네. 윤석열 나와 있죠. 예. 군인들 몇 명 들어간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네. 내란 진압과 내란 세력 처벌 이거를 전면에 내걸고 대선 전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사회 대개혁 구호 같은 거를 네. 절대로 후퇴시키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개혁성을 후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요.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파면시킨 국민들이 요구 조건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만들어내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뜨거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뭐 중도를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네. 원래대로 예. 개혁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나가실 필요가 있다. 네. 뭐 잘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예. 아마 그 의지는 분명해요. 막 사실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 협치할 거냐 이제 네. 뭐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정치 보복하지 말라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건데요. 내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셨어 네. 이 양반이. 아니 네. 정치에 보복하고 네. 내란 세력 처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요. 아니 문제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이 사람을 그 코너에 몰고 막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하듯이 했던 것이 정치 보복이고요. 그렇죠. 있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윤석열이 한 건 정치 보복도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뭐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없어요. 괴롭힌 게 없어요. 네. 그냥 명백한 정치 탄압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네 보복도 아니네. 네. 보복도 아니네. 정치 탄압이죠. 예, 정치 탄압이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은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내란 세력은 처벌할 거예요. 네. 너무나 뭐랄까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국민을 향해 총불을 겨눈 놈들, 국민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던 네. 이 시도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은 없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실 거라고 믿고 예. 그럴 때 저는 뭐 대선이 단순하게 이 내란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출발 또 뭐 어떻게 보면 대동세상으로 가는 첫 단추를 깰 수 있는 대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분의 좀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왜 이런 계엄을 다시 생각했을까? 전두환이를 사형 안 시켜서 그런 것이다. 물론 사실은 전두환에 대해서 단죄를 해서 한 2년 감옥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계엄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내란이 실패한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라도 일단 그 단죄를 했기 때문에 내란이 실패한 건데 사형까지 했다면은 꿈도 못 꿨을 것이다. 그렇죠. 꿈도 못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 수사가 이루어져서 일벌백계를 하는데 맞습니다. 애누리 없이 사면 없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덕수
최상목 다 이렇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렇잖아요. 윤석열의 그 쪽지를 넘겨받은 그 이후에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재가 그렇지. 반헌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내란 동조예요, 이거는. 이거 내란행위죠. 이런 거 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다 그냥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사면을 얘기할 수 없게끔 그렇죠. 분명히 그 명명백백히 그들의 잘못을 다 규명해내고 책임을 지우고 아예 그냥 법도 만들어서 내란 그 진압법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없다. 사면 없게. 혹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정권이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결국 개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개헌 부칙에다가 내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가명 사면 없다. 그렇죠. 이걸 좀 붙여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 다시 어느 대통령이 마음만 먹이면 꿈도 꾸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